사실은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로 쓰는 거예요. 글을 머리로 쓰려고 하니까 힘든데 자료가 있으면 글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글쓰기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좋은 점 중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로울 때 글을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정년퇴직이 없다 해서 전직 작가 들어봤습니까? 작가는 계속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감사 나눔 연구 원장 양병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거 어떤 게 편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게 말하기가 편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물론 글쓰기가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글을 써야 되는 시기 또는 글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작가 대중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Q는 뭐죠? IQ는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EQ는 감성지수입니다. 근데 WQ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WQ가 라이팅, 그래서 글쓰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글쓰기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 시대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글쓰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글쓰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대학에서 왜 글쓰기를 교육을 할까요? 물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어떻게 우리 과정이 국어 시간에 어떻게 다 읽고 쓰고 이런 과정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도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위 스카이 대학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대학에서 글쓰기 과정이 있는데, 자, 글은 왜 중요한가? 그런 리더들이 사실 마지막엔 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은 논리가 생기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의 힘을 높여주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데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로 쓰는 겁니다. 글을 머리로 쓰려고 하니까 힘든데 자료가 있으면 글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글쓰기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서 한번 OX 문제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편지 한 장 쓰려고 해도 머리에 쥐가 난다.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뱅뱅 도는데 펜을 들면 생각이 도둑처럼 도망쳐 버린다. 글을 쓰면서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 한 줄 쓰기도 어려운데 글 쓰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다. 저도 요즘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글 쓸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이제 이 글 쓰는 게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습니까? 이게 다 X입니까? 그러면 대단하신 거고 그게. 근데 사실 저도 제가 글을 쓰기 전에는 이게 다 제가 만든 표인데 제한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글 쓰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게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로 쓴다 이 말씀을 한번 쫙 염두에 두시면은 이제 글 쓰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글은 처음에는 쓰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쓰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글쓰기와 책쓰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해서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말로 하면 한 번은 끝납니다. 그것을 쓰면은 이것이 정리가 되고 또 쓰면 글이 되고 그리고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글은 쓰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 말씀에서 한번 그 고통의 강을 건너면 되는 건데 이거 건너지 못하면은 또 그 힘들잖아요. 한번 그 건너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이래서 제가 한번 글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의 힘, 논리적 사고, 창의력을 제고한다. 이게 얼마나 지금 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렇게 창의력, 협조성이 중요한데 이런 데 다 글쓰기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글쓰기로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는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말은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쓰는 게 왜 이거 글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글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진 시대입니다. 우리 카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카톡에 한 자도 쓰지 않고 보낸 날 있습니까? 예? 써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도 그럴 정도로 지금은 글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이게 글인 겁니다. 그래서 카톡에 보내는 거 이것도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쓰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게 글로 하는 거. 이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좋은 시대다. 또 글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은 그냥 치유가 됩니다. 저도 막 이렇게 화나고 힘들 때도 이렇게 글로 써보면은 이게 화난 게 이게 확 치유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간은 정말 엄혹한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글을 썼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은 소위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분은 의사인데 거기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자기가 살아남아서 이 나치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을 세상에 고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이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정말 냉혹한 상황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해서 그걸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이분이 로고 세라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수용소에서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느냐 그건 이렇게 인생에 의미를 주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결국은 이렇게 그 어떤 수용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심리학자들 또 이렇게 상담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글쓰기를 공유하고 또 이 글을 씀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글쓰기는 기억을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글을 씀으로써 할 수가 있다. 감사의 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감사를 쓰면은 그게 기록이 되고 기억이 돼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이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기록은 기억에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글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글쓰기에는 제가 이렇게 고통도 따른다고 했잖아요. 자, 글쓰기를 걸림돌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너무 글을 잘 쓰겠다는 의욕이 앞서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글은 내가 생각한 대로 쭉 쓰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쓰고 그리고 좋은 글은 일필휘지. 일필휘지는 한 번에 쫙 쓰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쫙 쓰는 게 이게 글 잘 쓰는 사람도 한 번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글은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고치고 또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글 쓴다는 게 저도 이렇게 제가 글 쓰기 전에는 궁금해서 뭐 제가 제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들 선배를 찾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 선배님은 이렇게 사설 쓸 때도 한번 쫙 쓰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면 이러고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게 계속 고치고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 쓰는 사람들이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다. 고치고 또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글을 쓰면 이렇게 책을 읽고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걸 알 수가 있다. 그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결제하고 다 이렇게 문서로 왔다 가는 게 다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나는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글쓰기 재주는 타고난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글 쓰고 책 내는 게 다 타고난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저기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지 않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책쓰기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글쓰기, 행복한 책쓰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글을 쓰지 않고 뭐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으니까 연구 서적은 뭐 어때 연구한 사람은 자기 일이니까 그게 뭐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은 이게 전문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제가 이게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부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또 한번 글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옆에 좀 도우미를 하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그게. 예? 그러 하면서 제가 신문 칼럼을 보면서 이게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평소에는 신문 칼럼을 그냥 한 번 읽고 말았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칼럼 한 번 읽고 나서 이렇게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리고 첫 문장을 왜 이렇게 쓸까? 그리고 어떻게 인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고 나서는 끝을 어떻게 맺는가? 이런 걸 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그 유명한 칼럼 하나씩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 2달 정도 하니까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뭐 저도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쓰다가 소설가가 쓴 글을 보고 제 칼럼 중에서 이게 최일남 씨라고 이분이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고 제가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언론사에 있으면 쓰신 분들하고 달라서 제가 이분을 보고는 정말 소설가는 글을 부드럽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설가, 시인과는 경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소설과 자꾸 비교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글쓰기에도 이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글쓰기가 2종류가 하나는 문학적인 글쓰기. 이게 소위 소설, 시, 수필처럼 문학적인 글을 쓰려면은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뭐 작가분들 이런 분은 다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작가가 되니까 소설이나 이렇게 또 시를 쓰신 이런 분들은 좀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하신 분들. 그러나 이제 실용적인 글쓰기 이런 이제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칼럼을 쓴다든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문학적인 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구분을 못해서 사람들이 소설가와 자꾸 비교하니까 글을 못 쓰는데 그렇지 않다니. 내가 삶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칼럼을 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쓰는 얘기들은 이렇게 다 칼럼식으로 쓰니까 이게 소설가처럼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기초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글쓰기는 메모를 여러분들 평소 메모를 해야 됩니다. 글은 뭐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를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자료로 쓰면은 이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자료를 잘 연결하면 이렇게 4차 산업革命 시대 초연결사로 글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고 이런 자료를 잘 연결하면 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메모를 하고 어디 여행 가서도 그 여행에 대한 얘기를 쓰려면 메모를 하셔야지 그냥 보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된다. 다음에 삶의 모든 순간이 글쓰기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여러분 한번 써보면은 이제 글 쓰고 나서는 이게 모든 게 다 뭐 하루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글쓰기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이렇게 좀 하나의 모든 순간이 글쓰기 재료다. 또 글쓰기에는 유명한 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이 중국의 송나라 시대의 정치 문인인 구양수 이분이 한 얘기가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내온 3다, 3가지를 해야 된다는 첫째,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다작, 많이 써보라는 얘기.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쓴 글은 고치고 또 고친다. 우리 한비아 작가, 이분 아주 그 유명한 작가, 이분은 또 글을 써서 쓰고 나면 한 40번을 고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글을 제가 40번을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글을 쓸 수가 있다.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은 이렇게 고치고 고치는 거다. 노벨상 작가인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200번을 수정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글을 쓸 때 몇십 분 사실 수없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지. 평소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죠? 40번을 고치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 주위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건 도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글쓰기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보면은 제가 글 쓴 게 이 84세 할머니인데 이분은 독학으로 한글을 이렇게 써요. 근데 아들이 그 포스코 아이스텐 회사에서 이제 거기 다니는 중간 팀장이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백감사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쓴 백감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포스코 ICT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게 감사 페스티벌 발표하는 데 갔다가 이걸 봤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분이 실제로 쓴 그렇게 쓴 걸 보고 제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84세 할머니가 독학을 한글을 읽혔는데 쓴 거를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자, 너의 서신을 바꿔보니 너의 착한 마음이 편지에 적혀 있구나.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편지 쓰기 싫어하는 내가 보잘것없는 이 엄마를 높이 평가해줘서 고맙기만 하구나. 이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꽃이 피었다가 바람에 날려 제자리에 숨어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기 생활 따라 잘 살아주는 것을 볼 때 고마운 마음 잊을 수가 없구나. 10 식구가 생활하다가 지금은 나 혼자 민들레 꽃대와 같구나.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처음 써보는 편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본인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그때 마음을 쓴 거예요. 이게 민들레 꽃이 피었다. 민들레 꽃대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냥 문학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이 참 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평생 편지라고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80세 할머니가 이렇게 쓴 편.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구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글 쓴 한 달을 다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이제 다 갖고 오면 이렇게 열심히 쓰면 이게 2달란트, 3달란트 될 수 있는데 그 달란트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한번 여러분들께 보시고 글쓰기는 또 저는 성경은 정말 글쓰기 좋은 교재입니다. 또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필사를 하면은 이게 바로 글쓰기에 좋은 또 하나의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고 또 이렇게 또 감사를 쓰고 이러면 저는 매일 이렇게 감사 쓰는 분들은 5감사 쓰고 100감사를 쓴 분들은 이미 감사 쓰는 분은 작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써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글쓰기에 좋은 점 중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로울 때 글을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정년퇴직이 없다 해서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은 항상 현재 여러분 전직 작가 들어봤습니까? 작가는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글쓰기를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책 쓰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나면 한번 책을 쓰는 거. 글 쓰기 때문에 무슨 책 쓰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책 쓰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써가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특강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쓰라. 하나는 전공 분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책을 쓰라는. 한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 목표를 세우고 책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자서전.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자서전을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서 전공 분야 그리고 자서전. 이게 젊은 사람들 한번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면은 인생이 또 달라지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책을 쓴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책을 쓰는가 해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책은 50%가 콘텐츠고 50%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기 분야 10년 이상이라면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이 자서전 어떻습니까? 자서는 자기가 제일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서전 쓰죠. 다만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모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책 쓰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책 쓰기는 누구나 도전은, 방법은 한번 지금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책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은 또 자기를 가장 고상하게 소개하는 소개서입니다. 그것도 책을 쓰면 사회적 영향이 커지는 건데, 다 이렇게 뭐 우리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다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책을 쓴 사람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우리 김부식, 뭐죠? 이분 왜 남았죠? 삼국사기, 허준 동의보감, 정의학용 목민심서, 허균의 홍길동,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역사에 남았는데, 결국은 이게 역사에 남는 게 책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그 TV 중에 진품 명품 이런 프로를 제가 이렇게 꼭 봅니다. 아주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중에 저는 가까운 자기 조상이 남긴 책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 전에 그 조상이 남긴 전유 가져와서 이게 너무 자부심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책을 쓰면은 이게 가족에게 좋은 유산이 되는구나. 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인생이 바뀌고 이런다 해서 저는 꼭 책을 쓰는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는. 그러면 어떤 책을 쓸까요? 한번 보면 뭐 책에 쓸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두 가지는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내 삶을 기록하면 소설 몇 권이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거를 머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쓰라는 얘기죠. 쓰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 신앙 체험을 쓸 수가 있고, 또 실패 사례, 실패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정말 작가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작가가 돼서 이렇게 기업에서 있다가 명예퇴직해가지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책을 써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그래서 아주 인생 2막을 작가로서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책에, 이분도 뭐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했던 걸 가지고 쓰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쓰는 거. 자서전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유명한 사람만 자서전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고 이런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책 쓰기 과정도 많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자서전 쓰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자서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제가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책을 쓰려면은 책 제목을 정하는 얘기. 그리고
차례에 달 목차 50개, 목차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차 50개를 잡으면은 그거 이제 그걸 쓰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일 날짜를 잡아라. 내가 언제 책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은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 그러나 기록하면은 기억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로 쓴다. 그랬을 때 머리가 자료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글쓰기가 쉬워진다니. 그 책을 누가 쓰겠습니까? 책을 쓰고 싶은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글쓰기, 책쓰기에 도전하면서 기록을 남겨서 기억을 계속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한번 글쓰기와 책쓰기에 도전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